오늘은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슬개골 탈구는 앞쪽에 있는 뼈예요. 앞쪽은 뼈, 그죠? 이것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빠지는 것을 잘 못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뭔가 빠졌다 들어온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방 십자인대 파이를 먼저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만성이 아니에요. 재발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슬개골이 빠지는 탈골에 대한 수술적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릎이 빠지게 되면은 여러 군데가 아파요. 일단 통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급성으로 빠지는 것에 정의를 해보면 처음으로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빠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슬개골이 빠지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빠지는 재발성이나 습관성 탈구가 아니에요. 급성 슬개골 탈구는 재발성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처음 빠졌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치료하느냐? 일단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죠. 처음 빠졌을 때는 수술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약 먹고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가 안 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수술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빠졌을 때는 대부분 수술 안 합니다. 처음 빠졌을 때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가 골연골편. 골연골편이라는 것은 골연골이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골연골편. 여기서 떨어지게 돼요. 보통 여기서 저쪽 앞이 이런 데서 딱 떨어져요. 또는 이 뼈가 이게 내측이에요. 내측에서 이 인대가 팔됩니다. 내측 슬개데이트 인대라고 해요. 요것이 팔되게 되면 요게 빠지죠. 이까지 빠져서 여기를 딱 쳐요. 여기를 딱 쳐가지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떨어지게 돼요. 요것이 떨어지거나 이것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골연골편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합니다. 또는 재발성 탈구의 위험이 높은 경우 다음에 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의 빠질 거예요. 확실시 된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하고요.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는 이럴 때는 다시 빠질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적응증이 세 가지죠.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세 가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가 적어놨죠. 골연골편 수술하고 외측 슬개지대 유리술, 외측 슬개지대 또 내측 지대 중첩술 이걸 합니다. 이거는 다 신전 기전의 근위부를 재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무릎을 쭉 폈을 때 슬개골 위쪽이죠. 슬개골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재정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신전기전의 근위부 재정률은 이 수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동된 골연골편이 아주 작으면 이 연골편이 이 정도는 좀 큰 편이에요.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딱 떨어져 가지고 이런 데 있는 거죠. 아주 작아요. 그러면 그냥 경각관찰을 하면 돼요. 아주 작으면. 근데 좀 커요. 이 정도 되면 좀 애매하죠.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돌아다니다가 딴 데 가면은 이렇게 막 부딪혀가지고 다른 데 연골선상이나 관절염이 생겨요. 그래서 제거해주고요. 이것이 아주 크다, 이만하다 이런 경우는 고정술을 해줍니다. 넣어가지고 고정을 해주는. 아주 작으면 지켜보고 좀 크면 제거해주고 아주 크면은 그냥 박아줍니다. 고정술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크루를 박든지 나사를 박든지 고정을 해줘요. 골연골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크기는 어떻게 그럼 정하느냐? 이거는 뭐 그 아주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그 외래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상의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딱 이게 명확하게 몇 미리 이상은 우리가 뭐 제거, 경각관찰, 고정이라는 건 없어요. 딱 보고 뭐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또 인대 수술합니다. 인대 대상이죠. 인대 수술은 재발성 탈구의 위험이 높구나. 그때 좀 활동적인 환자. 좀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도 비슷하죠. 내측 슬개 인대를 수술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내측 지대. 영어는 MPFL. 자, 이런 방법은 그냥 꿰매주는 봉합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보강해주는 보강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는데 슬개골 외측 탈구, 외측을 빠지는 거예요. 탈구에 대한 1차적인 억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빠지는 걸 잡아주는 제일 중요한 인대예요.
과거에서 요걸 내측지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슬개대퇴인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되면은 내측 슬개대퇴인대가 이게 파열돼요. 요 인대가 파열됩니다. 파열되고 난 다음에 좀 이완이 돼요. 이완이 된 상태에서 힐링이 되는 거죠. 탱탱하게 힐링이 잘 안 돼요. 좀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서 붓기는 붓는데 이것이 헐렁하게 아주 느슨하게 되어 있으니까 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느슨한 슬개대퇴인대가 재발성 탈구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다양한 그 관절경적으로 우리가 내측 지대를 깨매는 중첩해주는 방법들이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급성기로 많이 하는 거예요. 급성기로는 깨매주고 또 재발성 탈구에서 또 깨매주는 그런 방법을 합니다. 관절경적으로 깨매주는 거예요. 관절경적으로 싹 들어가서 보고요. 보고 여기를 실로 깨매요. 실로 이렇게 쓱 그냥 몇 번 깨매는 거예요. 몇 번 깨매면 여기가 좀 탱탱해져요. 여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발되면 이게 쭉 늘어났어 이렇게 늘어나 있는데 좀 깨매게 되면은 이렇게 타이트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봉합술 또는 좀 타이트하게 해준다고 해서 중척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방적으로 하기도 하죠. 다 째가지고 그냥 고식적으로 다 째가지고 쓱 깨매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시경적으로 했을 때 그런 장점은 상처가 작기 때문에 수술의 재활이 빠르고 또 관절 섬유화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딱딱해지는 거예요. 섬유성 조직이랑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딱딱해지면서 관절 강직이 생겨요. 보통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냥 뻣뻣한 경우가 있어.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안 구부러지고 그런 경우가 이런 관절 섬유화예요. 선천적으로 체질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뻣뻣한 사람이 있는데 뻣뻣한 거예요. 관절 섬유화 등에 의한 관절 강직이 생기는데 관절경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게 안 생긴다는 거죠. 또 관절경적으로 내측지대를 봉합해 줄 때 장점은 슬개골의 궤도를 움직이는 걸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동반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반혈성 연골판 파열되면은 그 부위를 뭐 깨내주거나 절제해주거나 하는 방법도 쓰고요. 십자인대 파열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생겼는지 또는 여기만 골룡골 손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곳에 대해서 골룡골 손상이 생겼는지 뼈연골 손상이 생겼는지도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 이제 요거는 외측 슬개지대 유리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라테랄 레티나큘라 릴리즈를 해요. 여기 보면 바깥쪽에 여기 타이트한 여기 장경지대 외측지대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유리해 주는 거예요. 장경대 구축을 절제해가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가장 간단한 수술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쉬워요. 쉬워서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서 하긴 하는데 이걸 단독으로 시행하지는 않고요. 내측지대를 뭐 봉합이나 중척술을 하는데 동시에 병행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외측지대 유리술은 하게 되면은 슬개골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가 느슨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유지를 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좀 다시 되는 슬개골이 경사가 생기는 거를 이렇게 돼주는 막아주는 교정할 수 있는 역할이 내측 슬개지대 유리술이 됩니다. 이완술 유리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급성기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본 거예요. 골룡골표는 어떻게 하죠? 요거죠. 경과관 찰이냐 재근이냐 고정이냐. 내측지대는 깨매주게 되면 타이트해진다. 좋더라. 관절경적으로 하니까 좋더라. 그런 이야기고 외측지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이완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은 더 좋더라. 근데 이거 단독을 하지 않고 같이 한다는 것이 요약이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영상 또 준비했어요. 영상 보고 하시겠습니다. 내측 슬개대퇴인대가 슬개골 탈구를 잡아주는 가장 1차적인 구조물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인대를 내측 지대라고 불렀죠. MPFL이라고 합니다. 이거죠. 밴드처럼 생겼죠. 슬개골에 붙어있고 대퇴골에 붙어있고 그래서 안쪽에 있다고 해서 내측 슬개골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인대라고 해서 슬개대퇴인대죠. 자,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한번 볼까요? 요거는 이제 많이 빠지는 경우에요. 앞쪽에 있는 뼈 있죠? 톡톡 튀어나와 있는 거 경골 조면인데 그것이
많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 있을 때 20mm 이상일 때는 앞에 경골 조면을 이전수를 해줍니다. 이전수를 해주고 20mm 밑에일 때는 그냥 수술하는데요. 또 슬개골이 밖으로 빠지는 게 좀 많이 있다 그러면은 외측 지대를 유리수를 해줍니다.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쭉 보죠. MRI에서 봤을 때요, 그 MPAPL이 내측 슬개 데이터인 데가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 이거를 재건술을 해줍니다. 리컨스트럭션 재건술이고요. 만일에 보이면은 꿰매주는 거죠. 리페어 꿰매줍니다. 그래서 대퇴골에서 파열되면 대퇴골에서 꿰매주고 슬개골에서 파열됐으면 슬개골에서 꿰매주고 양쪽 다 파열되거나 중간에서 이렇게 파열되면은 재건술을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건이냐 아니면은 외측지대를 유리수를 해주느냐 봉합을 해주느냐 라는 그런 표가 되겠죠. 외측 슬개지대 유리술은 우리가 내시경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개방적으로 수술했는데 요즘은 다 내시경으로 하죠. 내시경으로 쓱 보면서 유리술을 해줍니다. 자, 외측 슬개지대가 타이트해지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초래가 되는데요. 무릎에는 일단 슬개골이 탈구가 되죠. 탈구가 되고 바깥쪽이 타이트해집니다. 장경인대죠. 일리어 TBR 밴드가 타이트해지면서 통증이 생기죠. 그러면서 바깥쪽이 타이트해지면서 여기 대퇴사두근 쪽에는 약해져요. 대퇴사두근이 약해진다. 특히 VMO가 대퇴사두근 중에 근육의 이름인데요. 요거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게 복부, 등,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인대도 이완이 됩니다. 바깥쪽이 타이트해지니까 여러가지 인대의 이완도 생기게 되고 여러가지 바이오 메카닉스가 바뀌게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또 중요한 표가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이 딱딱하면 안 좋아져요.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고 근육은 빠지고 인대는 약해진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자, 외측 슬개진대가 타이트해지게 되면 우리가 대퇴사두근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슬개골이 밖으로 빠지죠. 밖으로 이렇게 들렸죠. 틸트 된다. 틸트 경사가 집니다. 여기는 경사가 아니라 밖으로 그냥 빠지는 거죠. 라이딩 바깥쪽으로 쭉 이동했다. 여기는 바깥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사까지 치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죠. 바깥쪽이 당기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바깥쪽이 당기니까 타이트해지고 여기 내측에 쓸게 될 텐데가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바깥쪽이 타이트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탁 끊어주게 되면 여기 들려있는 것이 다시 제자리로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들려있으면 여기를 카트해주자 라는 것이 내측 슬개지대 타이트했을 때 유리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일 때 카트해주면 당연히 모양이 제대로 돌아오겠죠. 자, 뭐 내시경으로 하는데요. 바깥쪽이 타이트해요. 딱딱해지고 이걸 싹둑싹둑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요. 자, 이제 골룡골편인데요. 골룡골편이 작으면 그냥 둔다 그랬죠. 이렇게 어정쩡하면 제거해야 됩니다. 이렇게 클 경우에는 아주 크면은 고정술을 해준다 그랬는데요. 보통 아주 큰 경우는 고정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건 제거해야 되느냐 아니면 놔두느냐 그런 차이인데 이건 제거해야 되겠죠. 꽤 크죠. 이렇게 커가지고 사이에 끼어 있으면 관절염이 생겨요. 추가적인 또 연골 손상이 생기니까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떨어진 거죠. 여기서 슬개골에서 떨어진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슬개골은 좀 재생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잡아서 잘 빼내야 됩니다. 골룡골편 유리체 제거술이 되겠죠. 이렇게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아이고, 꽤 크죠? 꽤 2cm 정도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거를 해줘야만이 일단 통증이 없어지고요. 운동도 가능하고 관절염이 안 생기게 되겠죠. 슬개골 급성기로 탈구되면은 보존독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